현대 문명의 과학기술들을 매일 누리고 살다 보면 그 위대함에 대해서 무뎌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가끔씩 생각해보면 참 놀랍습니다. 핸드폰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인간을 달에 어떻게 보냈을까? 그런 과학의 놀라운 성취들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던진 철학자가 있습니다. 과학은 왜 이렇게 성공적일까? 바로 기념비적인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인데요. 한 줌의 돌에서 핵폭탄을 만들었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던져볼 만한 질문입니다. 쿤은 과학은 다른 학문들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성공적이었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핵심적인 요소인 패러다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토마스 쿤에 의해서 처음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패러다임은 한 과학자 집단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탁월한 과학적 성취를 뜻합니다. 한번 패러다임이 될 정도로 강력한 성취가 등장하고 나면 그 과학자 집단은 당분간은 그 성취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하게 그 이론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모든 탐구가 진행됩니다. 그게 표준적인 탐구의 모델이 되죠. 예를 들어서 뉴턴의 물리학이 한번 패러다임으로 인정받고 나면 당분간은 대부분 물리학자들은 뉴턴의 물리학에 대해서 따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뉴턴의 물리학을 기본 베이스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자연을 어떻게 탐구할 것이냐. 그게 과제가 되죠. 그래서 과학에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물리학 교과서, 화학 교과서, 생물학 교과서, 그런 교과서들을 바탕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모두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배웁니다. 교과서 저자가 달라진다고 해서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존재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압도적인 성취들을 바탕으로 교과서가 작성이 되니까요. 근데 다른 종류의 학문들은 어떤가요? 만약 지금 자신의 전공의 교과서들이 저자마다 그 내용이 크게 다르다. 그러면 그건 쿤이 보기에 성숙한 과학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이 없는 거거든요. 주로 경제학, 심리학, 그런 사회과학 분야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죠. 인문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철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철학자 100명이 있다. 그러면 과장 조금 보태면 그 100명 전부 다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있다고 해도 저자마다 내용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고요. 패러다임의 존재가 왜 과학의 성공 요인이냐? 첫째로 패러다임은 정밀한 탐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이미 존재해서 큰 논점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보니 과학자들의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더 세밀한 부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패러다임이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과학자들은 더 세밀하고 더 정밀한 관찰에 그리고 이론 수정에 열정을 쏟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기존 패러다임 하에서 이론이나 관찰의 정밀화 작업을 수행하는 활동을 쿤은 정상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정상과학을 하면서 기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산출했던 예측값과 관찰 결과가 다르다. 그러면 하위 이론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관찰이 잘못됐구나.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론을 수정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관찰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세밀한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노력들을 반복하다 보면 관찰 결과와 정말 정밀한 수준에서까지 일치하는 수준 높은 이론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패러다임이 없다면 그러면 예측값과 관찰 결과가 다를 때 이거는 큰 전제에서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큰 전제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론이 정밀한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커다란 이론들만 제시되게 됩니다. 이론이 두루뭉술한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질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파가 나뉩니다. 따라서 쿤이 보기에 학파가 있는 학문은 아직 성숙한 학문이 아닙니다. 물리학, 화학 같은 성숙한 학문들은 잘 생각해보면 프랑크푸르트 학파, 시카고 학파 그런 학파들이 없어요. 그만큼 패러다임이 이미 존재하고 기초가 탄탄하다는 거죠. 둘째로 패러다임은 과학혁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쿤은 과학 활동의 대부분이 정상과학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다가 아주 가끔씩 아주 특별한 사건인 과학혁명이 발생합니다. 과학혁명은 기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상과학을 포기하는 일이죠. 그런데 쿤이 보기에 역설적으로 과학혁명은 정상과학 때문에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정상과학 특유의 그 정밀화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밀화 활동을 계속해서 수행하다 보면 기존 패러다임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상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상현상들을 발견했을 때 당연히 첫 번째 반응은 이론을 수정하거나, 그러니까 패러다임에 맞게 이론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패러다임에 맞게 관찰을 수정하거나, 그런 게 정밀화 활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매달렸는데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특수한 이상현상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이상현상은 그 과학학계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요. 그러다가 아주 천재적인 과학자가 나타나서 전혀 새로운 이론으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존의 여러 문제들을 잘 설명하면서도 거기다가 플러스 그 이상현상까지 잘 설명해내는 그런 더 우월한 이론을 주창하게 됩니다. 만약에 애초에 패러다임이 없었고 그리고 정상과학도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정밀한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이상현상도 발견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상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맞지 않아서 이상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 역할을 바로 패러다임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과학 특유의 그 정밀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오차까지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과학혁명의 아주 전형적인 예 중에 하나는 뉴턴 역학에서 상대성 이론으로의 전환인데요. 상대성 이론에 등장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수성의 위치가 뉴턴 역학에서 예측하는 값과는 1년에 0.007도씩 차이 난다는 이상현상이었습니다. 그 이상현상이 물리학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됐고 그걸 아인슈타인이 멋지게 새로운 이론으로 풀어낸 거죠. 근데 만약에 물리학에 애초에 뉴턴 역학이라는 패러다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애초에 수성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예측값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차도 발견되지 않았겠죠. 더군다나 정상과학 특유의 아주 정밀한 그런 측정 활동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1년에 0.007도라는 세밀한 오차를 발견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아마 상대성 이론도 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쿤은 성숙한 과학에는 패러다임이 있고 그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해서 정상과학이 가능하고 그 정상과학 특유의 정밀화 활동 때문에 과학혁명까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놀랍도록 성공적인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딱 한 번의 위대한 성취, 즉 패러다임이 등장하느냐 안 등장하느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해당 학문의 운명이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유구한 역사를 거쳐서 있었던 철학의 위대한 성취들은 다 어디로 갔길래 현대 철학은 과학과 비교했을 때 참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아마 철학에서의 위대한 성취를 바탕으로 분과학문들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뉴턴도 자신 스스로는 철학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쩌면 철학은 모자란 부분들만 남아있는 그런 학문일지도 모르겠네요.